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이제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객체인데요. 아까 사용했었던 스테이트먼트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은 이전 프로젝트랑 완전히 동일하고요. 35번 Prepared Statement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들 설정 파일, 그 라이브러리 의존성 추가하는 것들 그냥 똑같이 이전 거에서 복사해 오시면 되고요. 헬퍼들도 그냥 복사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 특성은 이제 예제 3개로 표현을 할 건데요. 인설트랑 뭐 업데이트까지는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딜리트 그리고 셀렉트 예제 하나예요. 학과 데이터의 입력값을 받아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입력값을 먼저 받았습니다. 입력값 받는 거 특이 사용 없죠. Prepared Statement를 사용할 때는 SQL문을 만들 때 변수가 치환될 부분을 무조건 물음표로 해요. 이때 문자열이건 숫자건 간에 헛다운표를 안 넣어요. 그냥 다운표 없이 변수가 치환될 부분을 물음표로만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똑같고요. 이번에 사용할 거는 아까는 스테이트먼트였는데 이번엔 Prepared Statement라는 객체예요. 여기가 하나 변경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설트에서도 한 가지 변경사항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값은 인설트를 안 하고 있죠. 자동 증가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인설트 되는 게 프라이머리 키가 몇 번일까? 모르지 뭐. 자, Prepared Statement는 자동으로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 값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인설트를 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쇼핑몰에서 결제 같은 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결제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요.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글을 작성하고 나면 우리 전에 AJAX로 CRUD 할 때도 했었는데 작성하고 나면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버리면 중복자 작성이 되니까 얼른 읽기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인설트를 수행하니까 여기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 값이 발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프라이머리 키 값을 읽기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쿼리 스트링으로 넘겨야 돼. 아이디는 뭐 101 이런 식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 반환받은 프라이머리 키 값을 쿼리 스트링 변수에 넣어줘야 여기서는 셀렉트절에서 where절을 걸면서 이 id 값을 여기다가 거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받아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접속 객체를 통해서 Prepared Statemen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이때 Statement를 import라고 적어놓은 거는 여기 옵션이 하나 들어가요. Statement.ReturnGenerated key라고. 이름 그대로 return, 생성된 키값을 리턴해달라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Statement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얘를 임포트한 거고요. 이 옵션은 오직 insert 할 때만 들어가요.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는 얘가 안 들어가요. 자, Prepared Statement를 만들 때 SQL문을 파라미터로 세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SQL문은 뭐 insert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데이터가 저장될 곳이 물음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물음표의 값을 하나씩 치환을 해요. pstmt.setString 문자열이니까 첫 번째 물음표에 요 값을 갖다 놔라. 두 번째 물음표에 이 값을 갖다 놔라. 만약에 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int라면은 메서드는 setInt로 바뀌어요. 데이터 타입에 따라 메서드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Prepared Statement가 알아서 요 문자열 값을 판단해 갖고 아까 SQL문에 따옴표 안 썼죠? 앞뒤로 따옴표를 자동으로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따옴표가 있으면 역슬래시를 알아서 넣어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execute update를 호출합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아까는 execute update나 execute query 할 때 SQL 파라미터가 여기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이 prepared statement의 execute update가 SQL 파라미터를 갖도록 오버라이딩 된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 SQL 문에는 물음표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음표가 있는 SQL 문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그 물음표에다가 변수를 치환했어. 기껏 힘들게 치환했는데 도로 물음표 있는 거 갖다 넣으면은 이거 왜 한 거야 도대체? 앞에서 작업한 게 날라가니까 여기는 SQL문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파라미터 없음이라고 적어놨어요. 꽤 많은 분들이 앞에 코드가 습관이 됐는지 여기 SQL을 그냥 넣더라고요. 자, 이후 처리는 insert일 때만 들어갑니다. prepared statement.get generated key. 요 리턴 받는 리절트는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라는 뜻으로 리턴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이에요. 그럼 여기 get generate key 하면은 result set 형태로 리턴이 돼요. next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rs.getInt 1번째 라고 뽑으면은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처리는 오직 insert일 때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result set 받았으니까 다 쓰고 닫아야 되고요. prepared statement도 닫고 결과 출력해요. 자, 한 개의 데이터 저장됐다. 새로운 이 프라이머리 키는 요거다. 접속 해제. 그러면 hello world 그러면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305번 데이터가 저장됐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엔 delete예요. 삭제할 학번을 입력을 받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지울 거예요. 그래서 next int라고 해서 stdn을 받았고요. 자, delete from department student로 해야 되는데 어쩐지 아까 결과가 연계더라. 이거 여러분 student로 바꿔서 하세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 stdn가 돼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입력받은 값을 여기다 치환하면 돼요. 이걸 왜 스튜던트로 하냐면은 지금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이것저것 참조키가 많이 걸려 있어서 함부로 못 지워요. 자, 스튜던트로 바꾸고 여기 stdno로 수정을 할게요. 접속하고 prepared statement 만들고 삭제된 데이터 수 받을 결과값 준비하고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에서 prepared statement를 호출하면서 SQL문을 준비합니다. 얘가 물음표 갖고 있다 그랬죠? 인설트문이 아니니까 뒤에 옵션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PSTMT가 갖고 있는 SQL문에서 첫 번째 물음표를 이 값으로 바꿔라. 얘는 데이터 타입이 int다. insert, update, delete는 메서드가 무조건 execute, update였죠? 파라미터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얘가 몇 개의 데이터가 삭제됐다라고 뜰 거 아니에요. 자, 생성된 객체 닫고 삭제된 데이터 수 출력하고 접속 해제. 자, 그러면 한 개의 데이터가 지워졌다. 나오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SQL에서 삭제된 내역까지 셀렉트를 해서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터미널 열어서 셀렉트해서 잘 지워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 셀렉트. 자, 교수를 조회할 거예요. 교수 이름 조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 정보를 조회하는데 여기는 이름에 대해서 like 검색을 합니다. 만약에 완전히 똑같은 값을 조회할 거다라고 하면 이퀄한 다음에 물음표 때리면 그만이에요. 아까 딜리트 할 때처럼. 근데 like 연산만 약간 형태가 달라져. 왜냐면은 name
like 앞뒤로 퍼센트를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에 변수를 치워내면은 그 프리페럴드 스테이트먼트가 자동으로 앞뒤에 물음표, 헛다운표를 붙여준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치환될 변수에 헛다운표가 붙으면 퍼센트 헛다운표 검색어 헛다운표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요. 문법 에러지. 애당초 여기다가 이렇게 헛다운표를 걸면은 그때는 요런 꼴이 되는 거죠. 물음표를 치환할 때 헛다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래도 문법 에러가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꼼수가 독립적인 퍼센트,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그러면 땡땡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퍼센트를 콩캣으로 연결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오타 있네요. 여기 쉼표 빠졌네요. 물음표 뒤에 쉼표 하나 넣으세요. TV 접속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선언 셀렉트니까 리절트 셋. 자, 크리에이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SQL 지정하고 첫 번째 물음표를 pName으로 바꿔라. 아까 입력값이에요. execute query 리절트 셋 받고 반복문 돌면서 변수 뽑아와서 출력. 나머지 결과 다 넣으면 되죠. 자, 보통 자바 기본서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다룬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다뤄요. 자, 오늘 요거까지 실습해서 완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뭘 할 거냐면은 지금 그럼 우리가 자바 코드 안에 지금 언어를 2개 작성하는 거죠. 자바랑 SQL 파일 하나에 지금 2종류의 언어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파일 하나에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동시에 작성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고도화가 되면서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려고 했었죠. 이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게 거의 공통적이에요.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언어가 이게 섞이면 나중에 혹시라도 수정 같은 거 할 때 좀 버거워져요. 만들 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고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언어들을 따로 파일로 분리하려고 들어요. 이렇게 SQL문을 분리할 때는 자바에서는 XML 포맷으로 이제 분리를 하고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자바 패키지가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애예요. 자, 이런 애들을 이제 SQL 매퍼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XML 파일에다가 이제 SQL 문들을 모아놓고 자바에서 여기에 있는 SQL문을 로드한 다음에 변수값 딱딱 치환하고 실행시킨다. 이런 스토리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되는 형태가 이제 매퍼 계열의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클래스를 작성하면서 뭔가 상속을 받아. 요 상속받는 클래스는 어떤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냥 클래스예요. 그럼 부모한테 있는 메서드를 다 상속을 받겠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를 정의하는데 이 멤버 변수가 테이블의 구조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DB 테이블이랑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죠. 이제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상속받는 메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서드 중에 예를 들어서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 메서드가 현재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insert SQL문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DB 연동을 실행해요. 이런 식으로 수행되는 게 이제 자바에서는 JPA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 거야. 매퍼 계열. 그 다음에 자바에서 이제 JPA라고 불리우는 거. 자바 매퍼 마이바티스. 옛날에는 마이바티스가 이제 완전히 진리였는데 JPA가 좀 나중에 나왔거든요. 얘가 점점점 이제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 야속하게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옛날 거를 안 쓰는 게 아니야. 같이 써버려. 간단한 기능 만들 때는 JPA를 많이 선호들을 해요. 근데 JPA가 단점이 DB 테이블 하나랑 자바 클래스 하나를 1대1로 매칭시키는 게 기본 원리다 보니까 조인같이 복잡한 쿼리 만들 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JPA를 시작하면 나중에 마이바티스를 같이 쓰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둘 중에 뭐 하나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이제 뭐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두 개 같이 공부하기가 좀 빡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SQL이 그렇게 익숙해진 상황이 아닌데 우리 SQL 4일밖에 안 했잖아 아직. 그 상황에서 바로 SQL문을 자바 클래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해라 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얘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마이바티스로만 일단 적응기를 먼저 가지려고 해요. 이거 익숙해지면 JPA는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미리 얘기해두는 이유가 꼭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회사 선임 취향에 따라 다른 거야. 얘만 쓰는 회사가 있을 거고 얘만 쓰는 회사가 있을 거고 두 개 같이 쓰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필요하면은 JPA 사용하는 방법만 잠깐 인터넷 검색하셔서 사용 방법만 한번 눈여겨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JPA 같은 애들을 통칭 ORM이라고 많이 해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 구글 트렌드에서 보면 JPA가 그 관심도가 더 높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바티스가 점유율이 더 높아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그 구글 트렌드에 나온 그 결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바 스프링 기술의 거의 70-80% 이상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먹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마이바티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바티스가 거의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PA라는 기술도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젠가 그 부분은 좀 직접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내일 쉬는 날이죠. 쉬고 모레 이제 마이바티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마이바티스랑 그 다음에 서비스 계층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만 보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요. 이제 겁나 열심히 스프링 달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안녕 빠이빠이 할 시기가 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